술은 다이어트 좋지 않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좋지 않지만 할 때 그분들 표정 알지? 어떻게 변하는지. 다시는 나 찾아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. 전국 500만 다이어터를 위해 두 분은 오늘 다이어트에 대해 진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합니까? 네. 자기소개를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365MC 비만클리닉 신촌점 원장 김정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365MC 비만클리닉 노원점 최규희 원장입니다. 두 분은 다이어트를 성공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? 네, 있습니다. 네, 저도 있고요. 저의 주치의 중에 한 분이십니다. 다이어트 성공과 실패 확률은 몇 대 몇? 나는 1대 9. 그러니까 성공이 1, 실패가 9. 저는 2대 8? 다이어트의 실패 원인은 한마디로 답해주세요. 저는 식탐. 저는 먹는 거? 다이어트 그냥 운동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? 그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인 거. 운동을 하면 사실은 건강해지는 거는 맞죠. 그래서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먹는 거는 잘 조절하고 있다고 하는데 체중이 좀 잘 안 빠지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끝에 이제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다.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운동이 다이어트는 아닌 것 같아요, 저는. 그러니까 왜 TV에서 보면은 뭐 연예인 김종국 씨나 모델 한혜진 씨 운동 열심히 하는 거 나오잖아. 그렇게 해서 이제 살 뺐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운동 열심히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. 근데 그분들 비디오 끝까지 봐라. 그분들 집에 가면 냉장고 안에 뭐 있냐. 바나나, 닭가슴살, 계란밖에 없다. 그래서 식이 조절 꼭 병행해야 한다.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운동을 하면서 꼭 먹는 거를 같이 조절해야지 살이 빠진다. 그러니까 운동이 끝이 아니라 운동과 식이가 같이 병행이 돼야지 체중이 빠진다. 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. 그래서 식이 조절만 했을 때 체중이 빠지는 정도가 이 정도라고 치면 운동만 했을 때 체중이 빠지는 정도는 이 정도예요. 그러니까 식이 조절에다 운동을 더하면 체중이 이만큼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요만큼 더 빠지더라는 거거든요. 식이 조절 없이 운동만 해서는 체중 감량을 하긴 어렵다라고 봐야죠. 그럼 식이요법만 하면 살 뺄 수 있나요? 살을 뺄 수 있긴 해요. 살을 뺄 수 있긴 한데 요요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해요. 그래서 식이 조절하면서 체중이 감량될 때 운동을 같이 해야지만 뺀 체중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. 왜냐하면 식이 조절만 해서 운동을 병행하지 않으면 체중이 빠질 때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고 또 체중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기초대사량이 같이 떨어져요. 그래서 그 떨어진 기초대사량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도 운동이 병행돼야 하고요. 그런 의미에서 다이어트에서 운동은 또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은 한마디로 짧게 답해주세요. 덜 먹고 더 움직이기. 체지방 줄이기. 닭가슴살 먹고 채소 많이 먹으면 살 빠지는 것 알겠는데 이거 누구에게나 통하는 궁극의 식단인가요? 궁극의 식단이라는 건 없죠. 왜냐하면 이제 개인마다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뭐 회사에서 단체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다든지 아니면 혼자 자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다든지 하는 각각의 이제 제한 상황은 다 다르기 때문에 궁극의 식단이란 건 없다고 봐야 되고 개인의 문제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플랜을 세워야죠. 닭가슴살이 이제 뭐 단백질 음식이 좀 대표적이다 보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다들 이제 닭가슴살 샐러드를 많이 먹기는 하는데 참치도 있고요. 그다음에 뭐 두부도 이제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잖아요. 그래서 뭐 그런 음식들을 좀 보면은 이제 음식마다 이제 영양 성분이라든지 또 그 식품의 질만 잘 따진다면은 뭐 궁극의 음식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. 식이요법에 대해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게 중요한가요? 네, 전문가 상담 중요합니다. 전문가가 더 어려운 숙제를 내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이어트를 더 쉽게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거든요. 예를 들면 어떤 환자분이 나는 뭐 편의점에서 거의 식사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단이라는 건 뭐 실천할 수가 없다.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편의점에서도 얼마든지 다이어트 할 수 있다. 거기 가서 컵 누룽지 고르고 그다음에 훈제 계란 팔잖아요. 그거 고르고 바나나 하나 고르면 훌륭한 다이어트 식단이 된다.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.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제 생활에서 또 적용 가능한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. 뭐 꼭 우리가 이제 뭐 전문 업체 뭐 그런 식품을 꼭 사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꼭 정해진 식단만 먹어야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거를 좀 그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오히려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고요. 저희가 이제 지방 흡입 수술을 하고 나서
이런 영양사들의 상담을 받은 분들이 실제로 체중을 2kg 정도 더 감량을 했다는 그런 결과만 봐도 이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게 더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거든요. 상담해줄 때 중요한 거 있잖아요. 교과서적인 얘기 절대 하면 안 되는 거. 예를 들면 뭐 영업 사원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회식에 음주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 앞에 놓고 술은 다이어트에 좋지 않고 기름진 음식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할 때 그분들 표정 알지? 어떻게 변하는지. 다시는 나 찾아오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 들잖아. 그럼 먹는 시간 제한하는 간헐적 다이어트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? 위에는 안 좋을 것 같은데 건강에 문제는 없나요? 솔직히 말해주세요. 이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. 지 원장님. 간헐적 단식처럼 이렇게 이제 유행하는 다이어트가 있을 때 항상 질문을 받게 되잖아. 모든 사람한테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긴 하지만 지금까지 일단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들도 많습니다.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우리 몸의 당이나 지방을 효율적으로 소비하는 방식이 정착될 수도 있고, 그다음에 장내 세균을 좀 더 유리하게 변경시켜 준다고도 하죠. 몸에 좋은 장내 세균이 형성되어서 그게 또 체중에 또 도움이 된다,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. 또 백색지방이 갈색지방으로 바뀌더라 간헐적 단식을 통해서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특별히 어떤 질병을 갖지 않고 있는 건강한 사람이 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대사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은 영양을 신경 써야 되는 뭐 청소년기 또는 이제 노인, 노약자, 임산부 또 당뇨병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다이어트를 할 때 좀 조심해야 되고. 연예인들은 굶어서 살 뺀다던데, 근데 이쁘던데 굶어서 살 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? 이건 정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진짜 오늘만 살 거 아니면 절대 굶어서 살 뺄 생각은 하시면 안 돼요. 이제 굶으면 일시적으로 체중은 빠질 수가 있죠. 그런데 그 굶는다는 그 극단적인 자극이 결국 폭식을 더 많이 유발할 수도 있게 되고, 폭식 수준이 아니라 정말 치료가 어려운 식이장애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. 언제까지 이제 굶고 절식을 할 수 있겠어요. 이러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이어지는 폭식이 몸을 망가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트는 정말로, 그리고 정말 급격하게 요요가 올 수 있어요. 그래서 굶는 다이어트는 정말 꼭 피해야 되는 그런 다이어트다. 생리주기 따라 식욕이 변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? 여성의 몸은 배란 전후로 호르몬 지배 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요. 그러니까 배란 전에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 에스트로겐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배란이 된 이후에는 황체 호르몬, 프로게스테론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. 근데 이 프로게스테론의 작용 때문에 식욕이 당길 수밖에 없습니다.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하죠. 우리가 생리주기 보면은 이제 단짠을 막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분들이 있거든요. 단 거 먹고 이제 또 다시 짠 거 먹고 하면서 이 단짠을 먹으면 몸에 수분이 많아지면서 체중이 늘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1년에 12번 보통 이제 생리를 규칙적으로 하면은 매달 체중이 늘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잖아요. 또 생리 주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또 다이어트를 하기에 좋은 시기가 오기 때문에 생리 때문에 계속 이제 그 체중이 느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. 먹으면서 15kg 뺐다 고 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진짠가요? 어떤 음식을 먹었냐에 따라서 다르겠죠. 근데 요즘에 진짜 좋은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 소비자들이 워낙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고 또 음식 그 상품에 있는 영양 구성표를 잘 보는 습관들이 들어져 있어가지고 그 탄단지 구성을 맞춰서 또 심지어 맛있게 나온 그런 다이어트 식품들이 많아서 어떤 것을 먹었냐에 따라서 정말 먹으면서 살을 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한다는 게 어떤 그 음식의 볼륨인 것 같거든요. 잘 먹었다는 생각은 어쨌든 채워졌다는 생각이 들면 잘 먹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라서, 근데 음식에서의 그 볼륨은 섬유질하고 수분이 이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배불리 먹었어도 칼로리가 낮을 수도 있고. 깜짝 OX로 알아보는 식탐의 세계. 뭐 이거 갑자기? OX판이 생겼어. 식탐 많은 유전자가 따로 있다. 유전자가 실제로 있습니다. 한 가지만 예로 든다면 BDNF라고 해서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특성에 따라서 실제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있을 때 폭식을 하게 되는 성향이 더 증가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. MC4F라는 유전자도 있어서 그 유전자의 변이가 있을 때도 식탐이 증가하거나 간식을 또 더 많이 하거나 그럴 수도 있죠. 유전자 검사 받아봤지? 받아봤지. 식탐 부분 어떻게 나왔어? 정말 놀랄 만한 건 이제 내가 우리
병원에 오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결과가 생겨가지고 그 결과를 두고두고 내가 이제 활용하고 있는데. 술이 식탐을 유발한다. 알코올이 우리 보면 이제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들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렙틴이랑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거든요. 근데 알코올이 그 물질들을 억제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. 그러니까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억제되니까 이제 식탐은 증가하는 거죠. 자기는 술 마실 때 안주를 절대 안 먹는다 그래. 근데 막 살이 쪄. 그 이유는 술밥이라고. 그러니까 술을 먹고 나면 그 후에 이제 탄수화물 섭취를 이제 많이 하게 되거든. 그리고 또 술은 문제가 뭐냐면 술자리는 길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식사를 할 때 10분에 한 번씩 숟가락질을 한다고 쳐. 식사는 10분이면 되잖아. 그러니까 한 번에 숟가락질로 음식을 먹은 거지. 술자리는 3-4시간이잖아. 3-4시간 동안 10분에 한 번씩 숟가락질을 해도 훨씬 더 많은 음식을 섭취할 수밖에 없지. 그것도 문제고. 그러니까 고기 먹고 술 먹고 냉면 먹고 10,000칼로리 섭취하는 거야. 잠 못 자면 식탐을 유발한다. 잠을 못 자면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 렙틴은 대표적으로 이제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이거든. 그래서 이제 식욕이 증가할 수 있다. 나는 식탐이 많다.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. 유전적으로. 솔직히 식탐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해. 식탐은 별로 없는데 근데 뭐 맛있는 거 먹는 건 좋아하지. 유전적인 건 이렇더라고요. 다시 말하지만 이지고 망가져서 못할 뻔했어. 365일 네버엔딩. 지방이